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뮤직입니다. 지난밤 테슬라가 무려 7.82%나 상승하는 쾌거를 보여주었는데요. 2022년 11월 21일 시작으로 해서 3일 연속으로 테슬라에 관련된 분석을 하였고, 비록 테슬라가 저평가는 아니지만 고점 대비해서 55%가까이 하락해준 만큼 기존의 포지션을 매도하기보다 오히려 이렇게 추매를 함으로써 7.82%에 대한 이득을 그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투자하는 방식은 무작정 테슬라라는 기업을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추매하는 형식은 아닙니다. 모든 기업에는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있고, 그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인내심을 갖고 철저하게 투자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오늘날 계좌의 상태가 결정이 됩니다. 테슬라라는 기업이 고평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모든 이슈들이 이미 주가로서 선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저평가라면은 호재들이 아직 선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테슬라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요, 테슬라의 멀티플 중 프라이스 또 OCF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2021년만 해도 프라이스 또 OCF의 멀티플이 118.85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100 이상 또는 최소 80 이상을 왔다 갔다 했죠. 테슬라의 프라이스 또 OCF의 멀티플이 103.3이라는 것은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그때 당시 테슬라의 영업현금 흐름 대비 103.32배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가총액으로서 말이죠. 시가총액이 이렇게 103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은 테슬라의 주가가 동일하게 103배를 실적 대비해서 받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많은 분들께서 2021년 때 테슬라는 주식을 마구 사모았을 때는 실적 대비해서 100배 넘는 가치를 주고 산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여기 워렌 버핏의 명언이 나옵니다. Price is what you pay, value is what you get 이라는 말인데요. 테슬라는 주식을 샀을 때는 마치 수량의 깡패라고 생각하고 마구마구 돈을 주고 사지만, 실제로 얻게 되는 것은 가치이며, 비싸게 돈을 주고 산 주식은 아무리 기업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의 장점이 100배 부풀려진 가격에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텔레그램을 보시면은 제가 테슬라라는 기업의 주식을 2개 추매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정말 얼마 안 된 양 같지만, 사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을 쪼개서 주식을 사모은다고 생각하면은 2개는 합리적인 양입니다. 그리고 제가 2개밖에 테슬라의 주식을 매수하여 대응을 한 이유는, 제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적정 주가인 상태일 때 테슬라를 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의 양이 있다는 부분도 그렇지만, 밸류에이션에 따라 투자하는 가치 투자자인 제 시야에서는 테슬라는 여전히 저평가는 아니며, 무엇보다도 연준 의사록 내용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기대감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연준 의사록이 발표되면서 오히려 주가는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12월 FOMC 미팅 때 금리가 조금 늦게 상승할 것이라는 이러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Committee might slow the pace of the future increases in light of the substantial tightening of the financial conditions that had occurred over the year 이라고 적혀있죠. 게다가 이렇게 12월 달에는 50bps가 적합하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최종 금리입니다. 여기 이 부분을 잘 보시면은 연준은 과거에 예상했던 최종 금리보다 더 높은 최종 금리를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쉽게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어제 시장의 움직임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점점 가라앉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만큼 금리를 느리게 인상한다는 것에 대한 반응이었을 뿐, 사실 여기 의사록을 하나하나 잘 읽어보면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금리를 올린 탓에 인상한다는 속도를 늦춘다는 것일 뿐,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굉장히 끈질기기 때문에 최종 금리를 더 높인다는 말인 것입니다. 11월 18일 기준으로 Federal Funds Future Rate를 보시면은 실제로 최종 금리는 이렇게 5%를 지나 약 5.2%가 예측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차이점은, 과거에 최종 금리가 2013년 5월 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면은 이제 그 페이스가 조금 느려지면서 이렇게 7월 달로 느려졌다는 것이죠. 주가는 환호했지만 오히려 다른 한 곳에서는 주가가 폭락할 것을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스큐 지수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스큐 인덱스란 방어형 숏을 치는 수량을 의미하는데, 앞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것을 대비해서 S&P 500을 대상으로 숏을 쳐서 하락에 대비하는 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은 스큐 지수는 5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양이 줄어들어 왔는데, 이렇게 양이 줄어듦에 따라서 S&P 500은 반대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가 폭락에 대비해서 양이 점점 많아지면서 어느새 스큐 인덱스가 이렇게 그리고 있는 채널을 벗어나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장이 다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트레이더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저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멤버십들과 매우 밀접하게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장을 관찰하면서 매크로적인 분석이라던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제 리서치를 공유하기도 하고 제 매매 내역을 공유드리면서 열심히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들과 함께 꾸준히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면서 장기 투자를 해나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 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은 스큐 지수를 봤고요. 그럼 이번에는 VIX와 VVIX의 레이쇼를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 이러한 파란색 영역은 볼린저 밴드를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VIX와 VVIX 레이쇼를 의미하는 이러한 차트의 흐름이 여기라던가 여기처럼 볼린저 밴드 영역을 벗어날 때마다 S&P 500의 주가는 이렇게 머지않아 하락하는 쪽으로 반응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S&P 500은 여기 노란색입니다. 이러한 정황만 가지고는 내일 금요일날 주가가 하락한다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S&P 500은 17.5로 저평가는 아니며 제롬 파월은 11월 30일 새벽 3시쯤에 경제전망에 대해서 스피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때 또 어떠한 반응과 함께 시장의 변동성을 불러일으킬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테슬라의 멀티플은 프라이스 토 CF 멀티플 기준으로 35.96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35배라는 멀티플은 나쁘지 않은 멀티플이라 생각합니다. 테슬라를 대상으로 말이죠. 그러나 오늘날 기준으로 냉정하게 바라본다면은 평균 28%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35배의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말인즉슨 저평가는 아닌 것입니다. 테슬라가 저평가가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하락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밸류에이션은 그저 기준일 뿐이며 적어도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은 아니니 공격적으로 수량을 늘리기보다는 수량을 어느 정도 조절해 나가면서 늘려나간다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성장주의 표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액은 59.80%로 very good이고요. 그로스 프로핏 또한 84.05%로 정말 좋으며 영업이익과 순이익 그리고 영업현금 흐름 또한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프리캐시 플로우는 247%로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고요. Book Value와 Tangible Book Value 또한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Perfect Score를 보여주고 있죠. 그 외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ROIC나 ROC 또한 훌륭하고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보고 있는 내년 EPS, 매출액, EBITDA 또한 매우 좋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그리고 연준의 의사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저의 경우 테슬라가 고점 대비 55% 넘게 하락했기 때문에 그 하락에 대한 대응으로서 170달러대 매수로서 대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테슬라가 저평가는 아니며 연준 의사록을 들여다봤을 때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하겠다는 것일 뿐 최종 금리를 높여서 가겠다는 메시지는 정확히 전달되었습니다. 고평가인 기업을 대상으로는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 수량을 조절하면서 투자를 하되 저평가인 기업을 대상으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투자하실 때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테슬라의 경우 분할 매수를 하면서 천천히 자신의 페이스대로 투자해 나간다면 좋은 리턴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로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으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